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랫즘 유기화학제 6장의 14강입니다. 자, 첨가 반응에 대한 이제 반응은 다 설명드렸어요. 메커니즘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다 지난 시간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요거 거울상 선택적 반응이라고 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는 실제 문제로 많이 나온다라고 하기보다는 최근에 기본서에서 이제 많이 좀 포함을 하고 있는 추세고, 특히 뭐 스미스 교재 같은 데는 요거에 대한 내용도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포함을 시켰는데, 사실 이거를 좀 깊이 있게 문제를 출제한다? 이러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 이 반응들은, 요 거울상 선택적 반응은 여러분이 학부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반응들이 아니에요. 대학원 과정에 넘어가야 실제 이제 고급 케미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할 때 이제 좀 접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개념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 개념적으로는. 아시겠죠? 개념적으로. 자, 거울상 선택적 반응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울상 선택적 반응. 자, NiCO 셀렉티브 리액션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구 카이럴 물질의 새로운 카이럴 센터를 비대칭적으로 도입시켜 어느 하나의 거울상 이성질체를 선택적으로 생성하는 반응을 뜻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알켄의 반응들은 첨가 반응이잖아. 첨가 반응. 그러면 이게 지금 알켄이야. 여기 탄소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알켄 화합물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여기 피오비탈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 피오비탈이 있어서 파이 결합을 형성했던 거예요. 이게 알켄의 모형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첨가 반응, 뭐 고리를 만드는 것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그 양쪽 편에 시그마 결합이 새로 생성된 그 형태를 첨가 반응 생각해 보면은, 자, 이 입체적인 걸 다루는 거야. 입체적인 거. 그럼 우리가 앞쪽에 얘가 입체 선택성이 있다, 입체 특이성이 있다, 이렇게 봤던 것들. 우리 입체 선택성이 있다, 없다라고 봤던 것들은 어떤 거냐면, 개념적으로, 자, 보세요. 여기 탄소 원자 예를 들어 수소가 이렇게 붙었어. 수소가. 그러면 이쪽 편 탄소 원자에 또 다른 시그마 결합 형성이 되겠죠. 이게 공간사 이렇게 같은 쪽, 상대적으로, 아시겠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같은 쪽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붙었을 때 반대쪽을 향해 있느냐. 그러니까 꼭 수소 원자뿐만이 아니라 양쪽 편에 첨가되는 두 원자나 원자단이 공간상 이렇게 같은 쪽을 향해 있느냐, 이렇게. 여기서는 위쪽을 향하는 것처럼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아래쪽을 향하는 것처럼 표현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공간상 같은 쪽을 향해 있느냐.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신청가라고 부르죠. 신청가.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거나 아니면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는 거. 서로 반대 배양으로 붙는 거. 공간상 서로 반대 배양으로. 이게 무슨 첨가? 안티첨가였잖아. 그렇죠? 안티첨가.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위쪽 편 공간에서도 같은 쪽 상대 배양일 수도 있고 아래쪽 편 공간에서도 상대 배양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위쪽에 생성되는 것과 아래쪽에 생성되는 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었나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나요? 그건 아니야. 공간에 대한 선택성은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앞쪽에 10강까지 해서 설명을 드렸던 반응들 중에 공간에 대한 선택성은 없어. 알켄이 평면 화합물이잖아. 그러면 위쪽 편에서 결합이 만들어지는 것과 아래쪽 편에서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 둘 다 만들어져요. 위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 50%, 밑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 50%.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같은 쪽을 향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를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다 만들어지니까 50%씩 같은 비율로. 그래서 만약에 위쪽에서 반응이 일어났을 때 어떤 카이럴 센터가 만들어지고 아래쪽에서 만들어졌을 때 똑같은 탄소 원자의 카이럴 센터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 카이럴 센터는 R폼과 S폼을 가지고 있는 게 똑같은 비율로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라셀몬 화물이 만들어져요. 보통은.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는 반응은 공간을 선택하겠다는 거야. 공간을. 예를 들어서 신청화되는 반응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신청화 반응으로 진행되는데 거울상 선택적으로 반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쪽에 결합이 상대적으로 만들어졌던 거와 아래쪽에서 결합이 상대적으로 만들어졌던 거는 무슨 관계에 있는 거냐면 거울상 관계에 있는 물질이에요. 거울상 관계. 그리고 만약에 그게 겹쳐지지 않으면 거울상 이성질체가 되겠죠. 거울상 이성질체가. 거울상 관계에 있는 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랑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은 뭘 하겠다는 거야? 위쪽 편에서만 향하고 있는 결합을 만들겠다는 거야. 아래쪽에서 이렇게 결합을 향하고 이걸 만들지 않겠다는 거야. 공간에 대한 선택성을 주겠다는 거야. 공간에 대한 선택성을.
근데 이게 쉬울 것 같냐면 진짜 어려워요. 이게 양쪽에서 다 만들어졌던 확률이 50%잖아. 그걸 막을 수 없었잖아. 근데 우리가 그걸 막겠다는 거잖아. 밑에서 일어나는 걸 일어나지 않게 하고 위쪽에서만 결합이 형성되는 거를 100%로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왜? 진짜 기여한 바가 크거든.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대학원 과정을 생각한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지금까지의 반응은 이렇게 결합이 만들어지는 것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이걸 선택할 수 없었다. 무조건 둘 다 50%의 비율로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겠다? 위쪽 편에서만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를 내가 만들겠다. 아래쪽에선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다. 공간에 대한 선택성을 주는 반응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쪽의 반응에서 이 입체 특이성이 있었네? 그거랑 얘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야. 입체 특이성이 있었다는 얘기는 앞쪽에서는 신청가면 신청가 이렇게, 안티청가면 안티청가 이렇게. 근데 공간은 양쪽 편에서 다. 근데 지금은 입체 특이성, 이거는 당연히 그 반응의 특징이니까 그걸 가지고 오되 공간까지 선택을 하겠다는 거지. 위쪽 편 공간에서만 일어나겠다. 아래쪽 편 공간에서만 일어나겠다. 개념 굉장히 잘 잡아두셔야 돼요. 자, 이제 비대칭 유발 반응이라고도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거울상 선택적 반응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반응들이 있어요. 비대칭 에폭시화 반응, 비대칭 하이드록시화 반응, 비대칭 수소와 붕소 첨가 반응, 비대칭 수소 첨가 반응.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관여돼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건 이 두 반응 정도는. 왜냐면 기본사에서 이 두 반응 정도는 설명하고 있거든. 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요거 비대칭 수소 첨가 반응은 수소화 반응에서 제가 균일 촉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윌킨스 촉매나 뭐 크랍트리 촉매나 노유리 촉매나, 그쵸? 특히 노유리 촉매 같은 경우가 비대칭 수소 첨가 반응을 통해서 특이한 이제 굉장히 입체적으로 선택성이 있는 촉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노벨상 받았거든. 특히 요거 두 개 반응에 굉장히 많이 기여한 분이 KB 샤플리스라고 하는 교수님이에요. KB 샤플리스. 간혹 샤플리스라고 나오면 이게 사람 이름인지 뭔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KB 샤플리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화학자입니다. 그분은 이 두 반응에 대한 기여도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그 두 분 다, 이 입체적인 반응에 대해서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다 노벨상 받았습니다. 진짜 큰 기여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간단히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우선 반응을 자세히 보기 전에, 그럼 비대칭 반응을 유발을 시켜야 되잖아. 어떤 공간을 하나 막아봐야 되잖아. 그쵸? 양쪽 편, 알켄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평면 형태이기 때문에 위쪽 편이든 아래쪽 편이든 공간 중에 하나를 블락해야 돼. 그러니까 친전자체가 접근하는 방향이 한쪽에서만 접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친전자성 반응이니까. 알켄이 친액체로 쓰이는 거고, 친전자체가 접근하는 거니까, 그 친전자체 접근 방향을 한 곳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카이랄 시약을 이용하는 거예요. 카이랄 시약.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시약들은 다 비카이랄 시약이에요. 시약 자체에 어떤 카이랄한 성격, 입체적으로 어떠한 공간만 딱 차지하고 있는 성격, 그런 게 없었어. 다 비카이랄이에요. 여기 제가 10장까지 설명드렸던 시약들은 다 비카이랄이야. 아시겠죠? 다 비카이랄이야. 그럼 카이랄한 시약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카이랄 리건드와 결합된 반응 시약이 반응 기질과 비대칭적으로 반응하여 카이랄 화합물을 생성하는 반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반응 기질이 카이랄 시약과 반응하는 거야. 예를 들면 X2를 첨가하겠다. X2를 첨가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X2가 카이랄한 성격의 물질과 반응을 통해서 카이랄한 시약으로 바뀐 거야. 카이랄한 시약으로. 그러면 걔는 공간상 카이랄한 시약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알켄에 접근을 할 때 어느 한쪽 부분에서, 한쪽 방향에서만 접근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약이에요. 카이랄 시약이라고 하는 게. 얘는 비카이랄 시약이잖아. 얘는 공간 양쪽에서 다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반응 기질을 카이라 시약과 반응을 해. 그럼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다음에 반응이 다 일어나고 나면은 생성물은 카이랄이 되고 이제 시약 잔해물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카이랄 리건드와 결합된 반응 시약이라 되어 있잖아요. 저 카이랄 리건드가 가격이 되게 비싸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래서 카이랄 반응 기질과 카이랄한 시약을 1대1로 반응을 시킨다. 예를 들어서 보통 1대1로 반응을 하니까 그러면 얘는 가격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완전히 빵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싸.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쌀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얘는 개념적으로는 제일 쉽지만, 개념적으로는 아예 카이랄한 시약과 반응하면 선택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얘는 그렇게까지 선호되는 방식은 아닌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카이랄 보조제라고 부르는데 저 카이랄 보조제를 카이랄 옥실러리라고 이릅니다. 옥실러리, 뭐 어그질러리 뭐 이렇게 불러요. 카이랄 옥실러리. 자, 이번에는 카이랄 시약을 쓰는 건 아니에요. 카이랄 시약을 쓰는 건 아닌데 반응 기질을 카이랄한 성격을 일시적으로 도입하는 거예요. 반응 기질에다가. 자, 반응 기질에 비대칭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카이랄 옥실러리를 결합시켜서 반응 기질이 선택성을 보이게끔 하는 거야. 앞쪽은 반응 기질의 선택성이 없었고 카이랄 시약의 선택성을 가지고 어느 한쪽 방향에서 접근했던 거야. 한쪽 방향에서. 이 카이랄한 시약이 접근하는 방향을 지가 결정을 했던 거야. 아시겠어요? 개념적으로. 근데 얘는 뭐라는 거야? 얘는 반응 기질을 카이랄 보조제가 먼저 반응을 시켜. 그래서 반응 기질이 어느 한쪽 편을 블락하는 형태를 만들어준 거야. 반응 기질이. 그러니까 반응 기질이 카이랄 보조제와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응 기질 쪽에서 어느 한쪽 편이 블락이 돼. 그러면 시약은 비카이랄이거든? 시약은 비카이랄 시약이야. 근데 반응 기질 쪽이 어느 한쪽이 블락이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얘가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은 한쪽 편 방향으로 조금 선택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얘는 반응 기질이 선택성을 결정하는 거죠. 반응 기질이. 근데 반응 기질은 원래 비카이랄인데 저 카이랄 보조제라고 하는 걸 붙였잖아. 그러니까 이게는 괜찮은 반응이긴 한데 이걸로도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붙여야 되잖아. 단계가 들어가죠. 또 떼야 되잖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필요 없는 단계가 2단계가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텝 이코노미라고 했는데 스텝 이코노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반응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스텝이 어쩔 수 없이 2개가 들어간 거니까. 일단 이게 뭐 이제 개념적으로 어떻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지. 뭐 얘를 실제 뭐 유용성이 있나 없나 우리는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원 가서 고민하시면 돼. 학부 과정에서는 이 개념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해요. 자, 제일 좋은 게 얘야. 카이라 촉매를 이용하는 거야. 카이라 촉매. 자, 반응 기질 또는 반응 시약과 결합을 해. 반응 기질에 관여돼서 결합을 할 수도 있고 반응 시약에 결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응 기질과 반응 시약이 다 비카이랄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선택성을 결정할 수는 없는데 카이라 촉매라고 하는 거. 촉매는 적은 양으로 반응을 굉장히 이제 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빠르게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촉매라고 하는 거는 과량을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촉매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촉매량 정도라고 보면은 이제 반응 물질이 100개다 그러면 최소 1개 이하? 1개 이하 정도로 쓸 때 좀 의미가 있어요. 뭐 1개, 0.1개 이 정도만 쓰면 훨씬 더 좋고 0.1개 쓰면 진짜 좋고 그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당연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유용성도 큰 거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 그래서 반응 기질 또는 반응 시약과 결합하여 카이라 착물을 형성을 해요. 반응 기질과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앞쪽에 본 것처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얘가 카이라 보조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카이라 촉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형성한 후 비대칭 반응을 유발시켜 카이라 화합물을 만들어요. 그런데 촉매잖아. 자기 자신은 원래 변화가 없다고? 다시 반응이 종결되면 원래 형태 그대로 존재하잖아. 그럼 다시 또 반응에 관여될 수 있고 반응 종결되면 다시 원래 그대로. 이거를 계속 사이클을 돌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촉매만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응 기질이나 반응 시약에 선택적으로 관여가 돼서 어느 한쪽 편에 대한 공간을 확실히 막아주고 반대쪽 공간에서만 접근하게끔. 근데 얘는 설계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지. 반응 기질 쪽과 상호작용하게끔 설계할 수도 있고
반응 시약과 상호작용하게끔 설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대칭 반응을 유발시켜서 카이라 화합물을 생성하고 이후 반응 착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다시 비대칭 반응 물질 생성 과정에 참여하는 물질이다. 제일 좋은 거지. 제일 좋아요. 경제적으로도 좋고 의미가 있는 거죠. 반응 기질에 반응 기질 들어갔어. 반응 기질이 카이라 촉매와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반응 기질에 카이라 촉매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얘는 반응 기질 쪽에서 관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생성물이 만들어지겠지. 반응이 일어나면은 생성물에서는 카이라 촉매가 붙어 있었는데 촉매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과정이 없이도 특별한 화학 반응이 추가적으로 없이도 그냥 떨어져 나오거든.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카이라 옥실라리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공유결합으로 아예 붙여버리는 거야. 화학 반응을 통해서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인위적인 또 다른 화학 반응이 아니면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얘는 보통 배위를 많이 해요. 배위를 해서 순간적으로 결합까지는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배위를 해서 이제 화합물에 좀 붙어 있다가 반응이 일어나면 다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요거가 진짜 의미가 큰 반응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개념을 세 가지 반응의 개념을 좀 잡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거 반응들. 비대칭 에폭시화 반응. 카이라 촉매를 이용한 샤플리스 에이시메트릭 에폭시 베이징. 화학자 이름이에요. 화학자 이름. 자, 샤플리스 에이시메트릭 에폭시데이션 반응이 가장 대표적이다. 자, 여기 많은 시약들을 써요. 많은 시약들을 써. 그러니까 타이타늄 아이소프로ок사이드, 리간드, 요거. 근데 실제 여기에서 에폭사이드를 만드는 과산화물은 얘예요. 얘. 근데 카이랄성, 공간에 대한 선택성을 결정하는 건 이 두 개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 조건을 찾는다? 진짜 대단한 거고,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말밖에 안 나와요, 얘는. 그리고 이제 반응식이 이렇게 되고 96.4%, 97.5% 이익값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익값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입자학 부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에난티오머릭 익세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대해서 나머지가 몇 퍼센트의 과량으로 존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97% 이익이다. 그럼 어느 하나가 97%가 과량이 있는 거거든. 그럼 얘는 두 화합물을 A와 B라고 얘기를 해보면 A가 예를 들어서 과량이 있는 거야. 그럼 A는 나머지 거보다 97%가 과량이 있는 거지. 그러면은 나머지 100%에서 나머지 있는 3% 있죠. 3%를 두 개가 나눠 갔거든. 얘가 1.5%. 얘가 1.5%야. 이게 이익값은 비율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97% 이익이다.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98.5% 돼. 몇 퍼센트야? 1.5%인 거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율 좋은 거야, 얘는. 진짜 비율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에폭사이드 고리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 있죠? 이 화합물이 몇 퍼센트로? 98.5%의 비율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뒤로 들어가 있는 거. 여기에 산소 혼자 쪽의 결합이 뒤로 들어가 있는 게 1.5%만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 의미를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앞쪽에서도 이렇게 그렸잖아요. 앞쪽에서도 이렇게 그렸잖아. 이렇게 그리는 게 입체 선택성이 있는 거라며. 이게 신청가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앞쪽의 구조를 그릴 때 이건 모든 기본서가 다 동일한데 거의 대부분 이것과 이거의 거울상 이성질체는 같이 그리지 않아요. 거울상 이성질체 같이 그리지 않아요. 그거를 표현해주는 교재도 있고 표현하지 않는 교재도 있어요. 근데 앞쪽에 이런 비대칭 반응이 아닌 앞쪽에 MCPBA를 이용하는 반응. 자, 예를 들어서 MCPBA를 이용해가지고 앞쪽에 이걸 만들었잖아. 이거 만들었잖아. 그쵸? 그럼 이것만 만들어진 거야? 아니라고. 숨겨져 있는 의미로 이것과 뭐가 만들어진 거야? 이거의 거울상 이성체가 똑같은 비율로 만들어진 거야. 왜? 이 평면화합물, 알케닌이랑 평면화합물에 대해서 MCPBA가 앞쪽에서 접근하는 것과 뒤쪽에서 접근하는 것, 그걸 막을 수 있었어? 그 차이는 없다고요. 원래는 50대 50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그렸지만 이거의 거울상 이성질 때도 똑같은 비율만큼 생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반응 조건상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단지 그거를 표현하지 않은 걸 뿐인 거지. 얘 50%고 얘도 똑같이 50%야.
두 개 무슨 관계야? 거울상 이성적 관계잖아. 그러니까 생성물이 뭐가 되는 거야? 라셈이 혼합물이라고. 얘 이익값 몇 %예요? 얘 제로야. 1대1이잖아. 제로야. 제로라고. 아시겠어요? 제로예요, 제로. 근데 지금은 뭐야? 예를 들면 이거를 몇 % 만들었다는 거야? 이것만. 98.5%. 얘는 몇 %? 1.5%만 만들어냈다는 거야. 어느 공간에서 하나만. 개념 잡히시죠? 이 구조만 그려져 있다고 해서 이것만 생성됐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분입체 이성체가 담겨 있는 거는 둘 다 표현을 해줘요, 보통. 부분입체 이성체는. 근데 그것들의 거울상 이성체는 구조를 같이 쓰지 않아요, 대부분. 표현을 해주는 경우는 있지. 거울상 이성체가 생성된다라고. 근데 그게 그려져 있지 않다라고 해도 우리는 이게 비대칭 반응이 아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10장까지 배웠던 그 모든 알켄의 반응들은 다 생성물과 그거의 거울상 형태가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거울상 형태가. 아시겠죠?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다. 자, 알릴알코올이 이제 산화제닌 TbHD, 터셔리 부틸 하이드로퍼록사이드, 타이타늄 아이소프록사이드 촉매, 입체 선택성을 조절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이에틸 타이트레이트, 요거와 반응해서 거울상 선택적인 에폭사이드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그러니까 산화제가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건 요거고, 입체 선택성을 결정하는 거는 타이타늄과 요거, 다이에틸 타이트레이트라고 하는 리간드. 이게 입체 선택성을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접근하는 방향이 달라져요. 타이트레이트의, 이거 이제 입체 선택성에 따라서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간 것과 아래쪽으로 들어간 것.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 우리가 자세히 그걸 알 필요는 전혀 없어요. 얘는 대학원생 과정에서 배우는 거야. 대학원 과정에서. 그러니까 선택성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 이 사용하는 입체 선택성을 결정하는 저 시약에 따라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대칭 다이하이드록시라 반응. 얘도 샤플리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개발한 거죠. 샤플리스 에이시메트릭 다이하이드로클레이션. 자, 그래서 요거. OS오프를 쓰잖아. 오시면 테트록사이드를 쓰는 거고, NMO 써요. 그러니까 업종 다이하이드록실레이션 반응 조건인데, 거기에다가 뭘 쓰는 거야? 카탈리스트를 쓰는 거야. 이 카탈리스트가 뭐라는 거야? 입체 선택성을 결정하는 것이. 5%의 비율로만 쓰면 5몰%잖아. 5몰%. 이게 되게 적은 거예요. 5몰%면은. 0.05몰이 되는 거예요. 반응 당량이 1당량이면 5몰%면 0.05 당량이에요. 겁나 적은 거지. 얘는 거의 100% 이이다. 이것만 만들어진다는 거지. 꿈의 반응이에요. 꿈의 반응. 꿈의 반응입니다. 알켄을 반응시키는데 이익값이 100%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죠. 이게 여러분이 사실 실제로 실험을 해보지 않고 이거에 대한 개념을 대학원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느낌을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고 뭐 이렇게 뭐 환장을 하는지 모르시겠지만 대학원 과정에 이런 관련된 실험을 하신 분, 저는 했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진짜 어마어마한 건지에 대한 느낌이 빡 오거든. 진짜 대단한 거예요. 자, 알켄과 OS가 리간드 촉매하에서 반응해 에난티오 셀렉티브한 다이올 분자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얘는 이제 반응에 필요한 시약들이 이제 혼합이 되어서 AD믹스 알파, AD믹스 베타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어마어마하게 버셨겠지? 이거에 대한 특허권을 당연히 갖고 있을 테니까. 그 샤플리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버셨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선택성을 결정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어. 그걸 알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어쨌든 선택성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 개념이고 나머지 반응들 두 가지도 있는데 그거는 뭐 훨씬 더 어렵고요. 이것도 어려워요. 이것도 어려운데 얘를 넣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기본서에 얘까지 반응이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가지고 출제는 하지 않을 거야. 예제 문제나 연습 문제 같은 거 보면은 요거 문제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기본 주기학 수준에서 이것까지 알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여기도 여러분이 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교수님이 여기 부분을 막 흥분해서 막 강의한다. 이게 뭐 어느 쪽에서 접근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걸 설명을 한다. 그럼 내시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개념, 그러니까 개념은 어려울 게 없어요. 개념은 어려울 게 없고 답을 찾는 방식만 좀 익히시면 돼요. 선택서만 보면 되는 거거든. 아시겠죠? 저는 딱히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소개를 해드리는 정도 수준에서는 가능한데 기본 유기화 과정에서 이것까지는 제가 볼 땐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여기 부분은 이런 게 있다라는 소개 정도 하실 거고 특히 스미스 교재 같은 거 보시는 분들 교수님이 여기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한다. 거의 대부분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좀 연습 문제도 풀어보고 거기 관련된 예제 문제도 밑에 있을 거예요. 그것도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알켄의 첨가 반응, 친전자성 알켄의 첨가 반응에 대한 내용은 이번 시간까지 해서 다 마무리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반응 형태인 산화성 분해 반응, 옥시데이티브 이제 클리비지 반응, 산화성 분해 반응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